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 DGRW ETF가 왜 배당 ETF 중 1등 ETF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ETF의 자산의 57% 정도 투자하고 있는데요. 비토가 20.6, 그리고 VT 전세계 ETF의 11.8%, 그리고 DGRW의 11%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IS 계좌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형 SCHD 그리고 미국 배당 프리미엄 이 둘을 합친 것과 같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DGRW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DGRW 펀드명은 위즈덤 트리 US 퀄리티 디비던드 그로스 펀드이고요. 현재 주가는 78.66달러입니다. 발행 연도는 2013년 5월 22일에 발행돼서 현재 11년 차입니다. 운영회사는 위즈덤 트리 트러스트라는 회사이고요. ETF 투자자라면 많이들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회사죠. 현재 시가총액은 13.43빌리언이 되고 있고요. 수수료는 0.28%로 그렇게 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당률은 현재 1.52%고요. 배당 성장은 10년 평균 9.58%로 물가 상승을 해치할 수 있는 충분한 성장률을 가지고 있죠. 자, DGRW는 투자 지역은 100%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상장돼 있고 미국에서 운영하는 회사라는 것이고, 투자 기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약 300개 기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DGRW는 시가총액 약 10빌리언 이상의 회사에 97% 투자되고 있는데요. 이에서 10빌리언이 2.73%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주가가 낮아져서 이렇게 된 것이지, 대부분의 메가캡 회사인 10빌리언 이상을 투자한다라고 보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사는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어야 되고요. 본사가 반드시 미국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쿠팡 같은 경우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회사가 12개월간 1회 이상 배당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 것과 연결해본다면 시가총액 10빌리언 이상 미국에 상장돼 있고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해야 되고, 지난 12개월간 1회 이상 배당금을 지급해야 되는 회사가 ETF에 편입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회사가 제가 처음에 투자할 때는 리츠가 없었습니다. 근데 리츠도 허용을 했고요. 자, 그러나 BDC, 배당 투자자들이 잘 알고 있는 메인이나 개인, 이런 BDC 회사는 제외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 위즈덤 트리, 그러니까 동일 회사가 발행한 ETF나 이런 주식들에 투자하지 않겠다. 자, 그러니까 자전거래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가끔 ETF 중에 자기 회사가 만들어 놓은 ETF에 중복 투자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수료 내고 또 수수료 내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이 ETF는 위즈덤 트리가 운영하는 ETF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가장 중요한 지표는 바로 ROE와 ROA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ROE가 높은 종목, 앞서 말한 4개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중에 ROE와 ROA가 높은 종목을 선정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리츠는 선정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리얼티 인컴의 ROE를 보겠습니다. 자, ROE가 2.28%, 그 다음에 ROA가 1.14%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애플 같은 경우는 ROE가 147%, ROA는 29.75%에 달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리츠는 어떻습니까?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굉장히 심하고 회계상으로 토지 가치의 상승분을 자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죠. 자, 그렇기 때문에 ROE와 ROA가 높을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츠는 DGRW에서는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이해가 쉽겠죠. 그럼에도 DGRW가 리츠를 2개 종목을 들고 있는데요. WY, SBA입니다. 자, 보시면 시가총액이 21빌리언, 그리고 ROE가 7.9%, 그 다음에 ROA가 4.79%, 굉장히 높은 ROA를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SBA 같은 경우는 ROE 같은 경우는 자본 잠식, 그리고 ROA는 5.55%를 가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ROA가 5% 이상 나오는 리츠 주식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리얼티 인컴도 ROA가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DGRW에 들어가기 어렵고, 특히나 맥도날드나 이런 레스토랑 주식도 ROA가 굉장히 낮잖아요.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레스토랑 주식도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다. 또한 이 회사는 주가의 퍼포먼스도 보고 있습니다. 약 6에서 12개월 동안 주가의 퍼포먼스가 안 좋은 종목은 제외하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고배당 상위 5%는 제외해야 한다. 무조건 제외한다. 자, 이렇게 1에서 4까지 이런 배당 종목들을 나래비를 시켰을 때 상위 5%, 배당률이 높은 상위 5%는 무조건 제외해버린다 라는 것이죠. 배당률이 높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는 시장에서 고배당으로 평가된다는 것은 주가가 그렇게 오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배당이 된 것이고 그런 고배당 종목들은 제외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은 배당 ETF에서 들고 있는 알트리아, 그 다음에 버라이즌 이런 종목이 없습니다. 자, 알트리아는 현재 배당률이 8.57, 그리고 버라이즌 같은 경우는 6.61%에 달합니다. 자, 그런데 고배당 상위 5%는 제외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런 종목들은 제외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식의 비중 같은 경우도 단순히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가총액 플러스 배당 규모의 수정된 가중치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식의 비중 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7.8%, 애플이 5%, 그리고 브로드컴이 4%, 그런데 엔비디아가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에브비도 3.3%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가총액이 현재 엔비디아가 3.1 트릴리언에 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비중이 낮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배당 규모를 봤을 때 연간 배당 규모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0.4빌리언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 배당 증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21빌리언, 그리고 애플은 23년도에 15빌리언의 배당을 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가총액과 배당의 가중치를 고려한다면은 어떻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높은 비중, 그 다음에 애플이 그 다음에 브로드컴, 그 다음에 에브비, 그리고 엔비디아 순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ETF 비중이 높은 것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중이 올라간 것이지 엔비디아의 배당 규모를 고려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동일한 시가총액 규모인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보다 비중이 적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회사는 DGRW가 정확히 어떤 가중치로 이 두 개를 연동해서 곱하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대략 시가총액과 연간 배당의 가중치를 조정해서 종목을 선정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ETF는 ETF임에도 불구하고 집중 투자를 허용하고 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개별 종목이 연간 20%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애플이 주가가 엄청 오르고 엔비디아 주가가 엄청 오르면 그 종목이 20% 될 때까지 허용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보통의 다른 ETF는 개별 종목을 5에서 7% 정도, 그리고 섹터도 20에서 30% 정도 허용하는데 반해 DGRW는 개별 종목이 1년간 20% 되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집중 투자, 그리고 추세를 따르는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섹터 같은 경우는 분기당 약 40%까지 올라가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GLP-1으로 제약주가 많이 오른다라고 해도 분기당 40%까지는 허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IT 분야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굉장한 집중 투자를 선호하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연간 조정 시에는 25%까지, 섹터의 25%까지 제한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AI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주가가 굉장히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IT 섹터가 지금 현재 30.29%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 말한 것처럼 분기간 조정은 하지 않는다. 왜? 40%가 안 됐으니까. 자, 그러나 연말에는 어떻습니까? 25년도 1월 달에는 이 IT 섹터를 25%까지 제한하겠죠. 자, 그렇다면은 많이 오른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비중이 축소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1년에 한 번 정도만 조정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DGRW의 가장 큰 특징은 배당 시작주를 바로 잡아낸다는 것이죠. 자, 지금 현재 22위에 메타 플랫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메타가 배당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자, 그런데 벌써 DGRW는 1.28%의 비중으로 메타를 투자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배당 투자로 유명한 DGRO, SCHD 이런 주식들은 최소한 5년에서 10년을 기다려야 메타가 주식의 비중에 포함되는데 어떻습니까? DGRW는 추세를 따르는 투자고 배당을 시작하는 종목들이 가장 배당 성장이 빠르고 주가 상승이 빠르다. 그래서 배당의 안정성보다 배당을 시작하는 이런 초기 주식들을
굉장히 잘 잡아낸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은 어떤 주식이 이 주식에 포함될까요? 네, 세일스포스가 처음으로 분기 배당을 실시했죠. 자,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무조건 세일스포스가 바로 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DGRO나 SCHD 이런 배당 주식보다 훨씬 더 현재의 추세에 좋은 주식들을 많이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S&P 500과 DGRW를 비교해본다면 지난 10년간 S&P 500이 선택한 종목과 DGRW가 선택한 종목의 퍼포먼스를 비교해보면 헬스케어 분야가 굉장히 두드러진다. 뭐냐면은 S&P 500에 있는 헬스케어 주식보다 DGRW에 있는 헬스케어 주식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다. 이 말은 GLP-1 관련해서 뭐 19112 이런 것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 그리고 코로나 때 관련된 주식들의 비중을 높게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난 10년간 IT 분야에서도 어떻습니까? DGRW 성적이 좋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DGRW가 가장 많은 비중으로 IT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난 10년간 당연히 S&P 500보다 퍼포먼스가 좋았겠죠. 그러나 좋지 않았던 섹터도 있었는데요. 바로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부동산 주식들. 이것들은 뭐 비중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지난 1년간, 최근에 어떻습니까? 지난 1년간의 장은 어떻습니까? 주식시장이 황소시장이었죠. 자, 그럴 때는 DGRW 퍼포먼스가 좋다 안 좋다? 별로 S&P보다 좋지 않다. 왜냐면은 S&P 500은 배당을 안 주는 주식을 많이 포함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IT 섹터에서도 어떻습니까? DGRW보다 S&P 500이 좋았다. S&P 500이 엔비디아 비중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죠. 왜냐면은 S&P 500은 배당 가중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머티리얼 부분, 그 다음에 헬스케어 부분, 그리고 유틸리티 부분도 S&P 500보다 떨어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중이 굉장히 적은 부동산, 유틸리티, 에너지 분야는 S&P보다 나은 성과를 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유명한 DGRO, 그리고 SCHD, DGRW, S&P 500 이것의 토탈 리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토탈 리턴이라는 것은 주가 상승 플러스 배당 수익률까지 합한 것이죠. 자, 지난 1년간을 비교해보면 불장일 때 S&P 500이 25%로 가장 좋았고요. 그 다음에 DGRW가 그 다음으로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DGRO였고요. SCHD가 11.02%로 가장 안 좋은 퍼포먼스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는 배당을 주지 않는 S&P 500이 가장 좋았고 그 다음에 DGRW였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3년 퍼포먼스를 생각해본다면은 21년부터 23년까지는 어떻습니까? 하락장이었죠. 이 하락장을 비교해봐도 DGRW가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기록했죠. 자, 그리고 강세장까지 포함한다면은 DGRW는 41% 토탈 리턴이고요. S&P 500은 29%, DGRO는 24%, SCHD는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말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네, DGRW는 233%, S&P 500은 178%, DGRO는 191%로 DGRO가 S&P 500을 이기네요. 자, 그리고 SCHD는 여전히 토탈 리턴상에 S&P 500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명백히 차이가 나는 게 SCHD처럼 금융주를 많이 포함하고 있고 이런 주식들이 하락장에도 그렇게 좋지 않고 횡보장에도 그렇게 좋지 않고 강세장에도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배당의 규모를 중심으로 하는 DGRO는 S&P 500을 비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ROE와 ROA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DGRW가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냈다는 것이죠. DGRW는 최근에 펀드 플로우를 보면 지난 1년간 2.14빌리언의 현금이 유입됐고요. 지난 5년간 6.29빌리언의 펀드 플로우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근에 갈수록 더더욱 DGRW의 현금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DGRW가 상당히 전략적으로 좋은 ETF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어떻습니까? DGRW는 제가 봤던 다른 어떤 ETF보다 한도의 허용폭이 컸고 그 다음에 잘하는 주식은 많은 비중으로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ETF계의 추세 추종을 따르는 펀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추세를 따르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DGRW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하락장, 횡보장, 상승장을 비교했을 때 SCHD를 비트했다는 것이죠. 알겠지만 가장 안전한 예금 투자가 가장 위험한 투자입니다. ETF 투자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종목들이 모여있는 SCHD가
가장 퍼포먼스가 안 좋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ROE와 ROA. 결국 주주환원이 없는 회사는 들어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감가상각이 큰 리츠, 레스토랑 주식들이 못 들어가는 것은 약간은 아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들고 있는 자산을 빨리빨리 주주환원해주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펀더멘털이 좋은 회사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시가총액과 배당금의 가중치를 적절히 적용해서 비중 배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성장의 안정성도 상당히 높다. 지난 10년간 어떤 배당 ETF보다 나은 성과를 보여주는 DGRW, 제가 계속 방송마다 영상마다 정말 좋은 ETF인데 왜들 투자를 안 하시는지 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한 투자, 주가가 쌀 때 사는, 배당률이 높은 걸 사는, 배당 이력이 10년 이상 되는 그런 안정성이 결국 안전하지 않다. 추세를 따르는 ETF가 훨씬 낫다는 것이죠. 당장 배당을 주기 시작한 회사, 높은 주주 환원을 해주는 회사, 이런 주식들이 전체적인 성과가 훨씬 더 좋았다는 것을 역시나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정된 투자하지 마시고요. 성과 높은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적은 분기당 한 번 발표하지만 주식의 가격은 그 사이 무수히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멤버십에 가입하면 종목별 주요 맥점을 제시하고요. 손익비가 높은 변곡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멤버십 전용 카페를 통해서 회원분들과 소통하고 종목 발굴 그리고 주식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할 수 있고요. 종목별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공개를 통해서 멤버십 분들의 투자 원칙, 비중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미팅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서로 얼굴을 보고 변조되지 않은 저의 목소리와 함께 소통하는 멤버십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분들의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같이 동행하고 있으며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도전과 용기를 멤버십을 통해서 함께 성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가입 방법은 저의 채널에 멤버십 클릭 혹은 혜택 보기를 클릭해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